자, 이번에는 좀 듣기에 별로 썩 좋지 않을 만한,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정확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어떤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보고 생각나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어떤 글을 봤는데 그 글이 뭐냐면, 투자라는 거는 사실은 아주 소수에게만 적합한 일이다. 왜냐, 변동성이라는 거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괴로움의 원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고 굉장히 어떤 반골 기질이 있는, 수업 시간에 뭐 10분 남기고 질문을 한다든지 정확하게 아니다 싶은 건 손들고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반골 기질을 가진 사람이 투자를 하는 거지, 대부분은 안 맞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은 간접 투자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식 권하지 마세요, 함부로 투자를 권하지 마세요 라는 어떤 글이 있었어요. 와, 그래서 저는 그 글을 보면서, 그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제가 생각하기에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던 거를 굉장히 명문화 시켜줬다 라고 생각합니다. 글로 만들어줬다. 왜냐, 투자라는 걸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몇 번 녹화에서 얘기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부자가 됐으면 했어요. 저만 부자 되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같이 부자 돼서 같이 즐겁게 여생을 보내는 게 제 꿈이었기 때문에 제 주변에 소중한 친구들을 모아서 모임도 만들고, 동아리나 아니면 학교 친구들 이래저래 사람들 모임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한 3-4개를 굴려가면서 가르쳤습니다. 제가 가르친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그래도 직업적으로도 일을 했었기 때문에 좀 이 친구들이 더 건전한 투자, 꼭 직접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펀드 투자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뭘 제안을 했을 때 이해하기가 더 좋겠다 싶어서 했고, 성공적인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프레젠테이션 수준이라든지 발표할 때 어느 정도 걸러내는 걸 보면 저 정도면은 투자를 되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어디 가서 투자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라는 수준도 된 경우도 많았고, 2011년 하여튼 뭐 이 부근에서부터 계속 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 모임들을 하면서 주변이 부자가 되길 바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투자를 권한 게 과연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하는 거였냐라는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기를 오히려 불행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투자 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주 이유가 한 가지, 이게 변동성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요. 공부. 이게 정말 제가 냉정하게 말하면 사실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본업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깊이 있는 공부를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저도 직업적으로 할 때도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한 종목을 보고 그게 이제 쌓여가지고 다른 종목을 보는 속도가 빨라지고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밸류에이션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과연 이게 몇 배인지, 그러니까 정말 종목을 많이 보고 수천 개를 보고 해야 이제 이 종목이 객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지금도 제가 말했죠, 한 20-30개씩 항상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투자 공부라는 게 끝이 없고 깊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대부분은 성인인 이상 공부하기 별로 싫어합니다. 저는 이게 더 큰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얘기한 거는 또 이 변동성. 생각해보면 공부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 변동성이 되게 중요한데, 나에게는 변동이 사실 저는 아무렇지 않거든요. 이게 현금이 어느 정도 있고 빠지면 더 사면 되는 거고 오르면 좋은 거죠. 그래서 변동성 자체가 저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제가 주식하면서 스트레스 받은 적이 거의 없었다 그랬죠. 그렇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많이 알려줘 봤고, 사람들이 이제 궁금할 때 물어보는 순간, 그 다음에 힘들 때 나한테 얘기하는 순간들이 거의 겹치고, 연락이 올 땐 다 같이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나도 관찰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닌데 사람들을 많이 알려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매번 연락이 오는 시점이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이때 되게 힘듦을 느끼는구나, 그 다음에 이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구나, 혹은 이때 되게 즐겁게 생각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때 느꼈던 거를 이 글로써 이 사람이 변동성이 아무에게나 쉬운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되게 와닿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랬던 것도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40%가 나도 눈 하나 꿈쩍 안 할 수 있다. 주식이란 게 당연히 그런 거지. 반토막이 나기도 하고 2배가 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2배, 3배 나길 기대하면서 왜 반대로 마이너스 50% 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나요? 대부분은 위로만
위로만 보면서 아래를 보지 않아요. 요즘에 잘 나가는 주식, 제가 몇 번이나 말했던 종목들도 위로만 계속 보죠. 1000불 뚫겠다. 그래서 위로만 보다가 내려가면은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직도 이제 조금 내려왔으니까 괜찮겠지만, 이게 만약에 정말로 2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 났을 때 어떻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변동성이 위로만 향해 있는 거죠. 위로는 몇 배든 상관없지만 문제는 그 변동성이 아래로 향할 때 내가 그게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근데 조그마한 리플에도 살까 말까 고민하고, 많이 빠지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매번 새로운 변동성이 생기잖아요. 러시아가 전쟁을 한다 그랬다, 미사일을 쏜다더라. 정말 변동성 천지입니다, 주식시장에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많은 뉴스가 흘러 들어오고 정말 그 이유가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냥 그게 자극을 하는 것 뿐이지, 그게 비싸서 내려가는 거고, 그 어떤 프레임을 제가 그렇게 가지고 가면 저는 되게 편하거든요. 그거는 그냥 외적인 요소고 어떤 높은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고, 내 주식은 어차피 안 움직인다는 걸 내가 많이 겪어봤으니까. 근데 그걸 안 겪어봤고 또 역발상을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은 되게 불안한 거죠. 반대로 가고 있으면 남들과 동떨어져 있어 본 경험이 없고 성공해 본 경험,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겪어보려면 세월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세월도 필요하거니와 가진 자기의 어떤 내적인 성격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일단 투자를 해도 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이라고 저도 봐요. 이분이 말한 것처럼.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투자가 필수긴 하죠. 투자가 여러분의 인생에 나중에는 저는 필수라고 전 옛날부터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다들 그렇게 동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2020년 이후로 투자는 필수긴 하지만 직접 투자가 필수는 아닙니다. 직접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의 심리는, 이렇게 말하면 저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공짜 심리, 만약에 자기 공부를 안 하면서, 공부를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서 종목을 얻어서 투자하려는 건 공짜 심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퍼핏도 얘기했죠. There is no free lunch. 없습니다. 공짜 정식 없어요.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하지만 한두 종목 얻어 걸려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가면 내가 일단 이걸로 버는 것을 맛을 들였는데, 그러면 그 뒤부터는 또 누구한테 물어봐서 투자를 할 겁니까? 그 사람이 계속 맞춘다는 보장도 없고, 결국엔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짜 심리 때문에 공짜 심리 말고 정당하게 펀드 수수료 내고요, 판매 수수료, 성과 수수료 내고 좋은 펀드 가입하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도 간접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인덱스 가입해도 되고, 외국의 인덱스 가입해도 되고, 섹터의 인덱스 ETF 투자해도 되고, 정말 많은 간접 투자의 방법이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 훌륭한 사람들 우리나라에 많고요. 그 사람들한테 가입하면 되는데, 직접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두 번째, 그럼 공부를 하느냐?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정말로 제가 말하죠. 투자도 정말 모든 일과 똑같아서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정말로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정도의 프레임만 갖추면 놀면서 하는 게 투자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잘할 때죠. 성과가 잘 나올 때. 그냥 이런 프레임만 갖추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종목을 롱텀하게 가져가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 7, 80년대 때 제일 좋았던 게 건설주였죠. 건설주 그 당시에는 정말로 막 미친 듯이 갈 줄 알았죠. 근데 그 뒤에 나락 같습니다. 나락. 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역사에도 많고 내 경험에도 많고 계속 반복되는데, 그 롱텀하게 투자한다는 거는 정말로 그레이트한 컴퍼니를 찾는다는 게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레이트하다는 그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레이트한 걸 찾으려고 할 게 아니라 굿 컴퍼니를 싸게 사야 되는데, 이거는 계속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꾸준하게 지금 싼 게 뭐가 있고 비교하고 또 비교해서, 자, 이게 더 싸네, 이게 더 싸네, 계속 갈아 끼우는 과정이 투자예요. 근데 그게 금액이 너무 커지면, 저번에도 말했지만 1000억이 넘고 1조가 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갈아 끼는 수수료나 양도차익 소득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내가 부담하기보다는 그냥 가져가는 게 더 낫겠더라. 사면서 올리고 팔면서 내리고 이렇게 매매하면서 손해보느니, 자, 롱텀하게 가져가고 싶은데, 그러면 제일 괜찮은 게 뭐가 있지? 해자가 튼튼한 기업에 투자하자라는 게 버핏이고, 버핏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추앙을 하는데, 버핏은 지금 엄청나게 큰 자산을 20.6%였나요? 내고 있다는 게,
큰 자산, 이게 핵심이지 이 20.6%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자기 기준에 정말 미달하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왜냐?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정말로 작은 금액이었으면 한 50% 냈다 이런 얘기 자기도 얘기했고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낼 수 있는 거를 이 사람이 안 하고 있는 이유는 그 갈아 끼는 게 작은 자산일 때만 해서 그렇고, 그 사람은 그 시절에 그만큼의 공부를 했습니다. 자기가 얘기를 했죠. 자기는 편람을 A to Z 이거를 몇 번씩이나 봤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성과가 날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얘기하고 싶었던 걸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1번, 2번. 걸림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변동성을 감내할 자신이 없다. 나는 이거 움직이고 막 힘들고 막 매번 정세를 보고 뉴스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 하면 투자 안 하는 게 좋아요. 할 거면 그냥 펀드 들면 됩니다. 전문가들 있잖아요. 전문가들. 변호사도 전문가가 있고 어디든 다 전문가가 있죠. 변리사도 있고 모든 일에는 부동산에도 중개인이 있고 전문가가 다 있잖아요. 부동산도 컨설턴트도 또 있잖아. 그러면 펀드도 펀드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그러려고 펀드를 만들었는데 왜 펀드에 안 들고 자꾸 직접 투자를 해요? 최근에 성과가 좋아서 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시장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만약에 내가 감내할 수 있다 생각하면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 안 하고 그냥 내가 이 종목으로 돈을 벌겠다는 건 공짜 심리고 그 공짜가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은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